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쟁점이 있는 문학 독서 토론이라고 해서 이제 광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단원이기보다는 이제 독서 토론에 관한 이야기라서 실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아도 많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당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은 이 단원을 시험에 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은 주인공이 명준이 먼저 남한에 있었는데, 이 남한 사회가 요가겠습니다. 역 같은 겁니다. 정말 역 같아서 환멸을 느낀 겁니다. 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사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만 하는 거죠.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올라간 어디도 북한도 만만치 않게 개떡 같습니다. 엉망입니다. 북한도.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아내라고 표현할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되는데 남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북한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겠죠. 이유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남한과 북한 사회에 모두 환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중립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국이라고 이게 인도 타고르인데 인도로 가는 이제 배 안에서 명준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들이거든요. 회상하는 내용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수록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 측에서 먼저 설득을 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북으로 가자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자. 남한 측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엔 측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거죠. 어디로 가자. 남한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준은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도 뻔하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됐나요? 왜 날카롭게 외칠까요? 이제 명준을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열받은 거죠. 적대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신경 끄겠다. 명준은 신경을 끄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포로를 설득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음은 맞은편에 자리 잡은 유엔 측 테이블로 걸어간다. 원래 이거 상상이거든요. 자, 됐고. 자, 이제 말을 합니다. 서울이군. 즉 명준의 출신, 남한 서울 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하려고? 다시금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이란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라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러한 남측 장교의 설득 논리도 시험에 출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안다. 그래서 과독이 나옵니다. 단어 뜻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 가지 모순 기억하고 있으시고 밑에 보시면 허허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다시 설득을 합니다. 쉽게 포기를 하지는 않죠. 타향 만리 어디겠죠? 인도 중립국을 의미하겠죠.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당신은 고등교육, 대학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명문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과도기적 상황, 남한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준과 같은 지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립국이라고 말을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당신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환멸감을 느낀 거다. 하지만 제 몸을 없애겠느냐? 종기가 났다고. 즉 종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한 사회가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한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몸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쭉 이야기를 하죠. 즉 당신이 지식인으로서 어디를 책임져 줘야 한다. 우리 남한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낯선 땅으로 가버리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이런 말도 하죠. 동생처럼 여겨졌다. 이게 뭐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말을 하였고, 하지만 명준은 이미 마음을 굳혔죠.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그냥 뭐만 중립군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마음껏 울음을 터뜨렸는데 왜 웃느냐, 왜 이런 상황에 웃고 있느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회유를 물리치고 어디를 중립국을 선택한 데에 대한 무엇 통쾌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탈감, 그것도 맞겠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가 뭐 같아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한 허탈감과 비애감 때문에 웃음을 터뜨리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나요? 정리되어 있는 내용 1번, 3번 같이 보시겠나요? 보셨나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면서 이제 어디로 간 겁니다. 북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어디도, 북한 사회도 이념이 현실에서 왜곡됨으로써, 그러니까 원래 북한 이념이 나쁜 것 아니거든요. 진짜로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왜곡이 돼도 너무 왜곡이 되죠. 그래서 북한 사회가 정상적이다, 좋은 사회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부자유의 상에 절망을 하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조차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선택하게 되냐?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고 다고르호라고 하는 배 안에서 결국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내용 4번 내용 읽어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